력사는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의 진실한 체험이다. 하다면 지나온 역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보며 독자들은 한 시대를 울고 웃으며 함께 체험한다고 할 수 있다.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아름다운 지향,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닌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는 오늘도 추억 깊은 문학작품의 갈피들을 더듬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숭고히 돌이켜본다. 교대 고동이 전영력 구내를 흔드는 하늘 중천에 새들이 날아 퍼진다. 즐거움에 겨우 기술 치며 감돌아 멀리 사라지며 작별이 인사 보내는 듯 흰 가슴들을 높이 축혀들며 새들은 숲으로 간다. 얼마만이냐. 원수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닷가의 숲에서 습기찬 용광로에 부서진 철탑에 의지하여 싸움 속에 살아온 새들아. 새들은 숲으로 간다. 이 시는 온 나라가 전후복구 건설로 들끓던 1954년에 창작됐습니다. 그때 이 시를 창작한 정문양 선생님은 진정한 문학의 발전은 오직 현실에 대한 깊은 체험에 있다는 열의 밑에 여러 작가들과 함께 평양을 떠나 황해제철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황철이 파괴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복구이지 새로운 공장을 일도 세운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때 국제조사단에서 황철 파괴상을 조사해왔던 사람들까지도 과연 다시 일터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려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철이 노동계급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심을 든든히 가지고 산악같이 일터섰습니다. 이 벅찬 나날 속에서 생활을 직접 체험한 시인 정문양 선생은 그때 현장에서 받은 충격을 받아안고 새들은 숲으로 간다와 같은 우리 인민이 오래오래 두고 사랑하는 시를 썼으며, 소설가 윤세중 선생은 장편 소설 실현 속에서를 창작하여 당시 황철 노동계급의 영적 투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새겼습니다. 전 세대 작가들의 고귀한 체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설 같은 기적과 위운이 창조되었던 황해제철 윤합기업소를 찾은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제철소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승리봉 언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우리 전 세대 노동기업들이 투쟁 모습, 투쟁 기풍, 일본세를 다 잘 모르죠. 뭐 책에서나 굴줄기에서나 알았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2일 만에 우리 수령님께서 항철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항철이 너무도 혹심하게 파괴돼서 잿더미, 벽돌무지, 이 폭탄 불발탈들이 사방에 널려게 깔려져 있어서 정말 우리 수령님을 어느 길로 어떻게 모셔야 될지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못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노동력들과 복구건설 문제를 토론해 주셨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옳겠는가? 수령님께서는 지금 평양시 복구건설을 하자고 그래도 그래, 어느 공장을 건설하자고 그래도 그래, 필요되는 건 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50톤 평로에는 100톤 평로를 건설하고, 파괴된 용광로 자리에는 대형 용광로를 건설해서 다시 한번 조선 사람이 본때를 보여주자고 간곡히 표시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불굴의 투사들, 영적 노동계급의 무쇠 가슴 속에서는 위대한 힘이 끌어넘쳤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복구건설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조선 사람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억척의 신념을 안고 제철소의 노동계급은 산악처럼 일떠섰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전후복구 건설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를 창작한 작가 윤세중 선생님은 자기의 창작 수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 노동계급에게 그런 위대한 힘이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이다. 조선 노동계급은 반드시 자기들의 손으로 웅장한 제철소를 일도세우야 말 것이다. 얼마나 자랑찬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이며 영웅적인 일인가. 그때 나는 혼자 이런 생각에 잠겨 있기가 일쑤였으며 이런 생각에 잠기기만 하면 가슴이 막 고동쳤으며 금시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듯 피가 끓어올랐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어려운 난국 앞에서도 꿋꿋이 일떠선 황철의 노동계급. 한 그램의 자재도 없고 변변한 공구 하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그들에겐 맨주먹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학교 때 윤세준 선생하고도 그 상봉마님도 하고 그 소설의 주인공인 임태훈, 그의 진짜 원흉인 우리 심사훈 그 동지가 기술부사장을 했는데 여러 차례 그 전후복구건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100톤 평로를 올라니까 우선 기초가 이게 진짜 놓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거 50톤 때도 가스를 빨지 못하는데 굴뚝이 빨아내겠나? 그 다음에 기중기가 낭비를 들겠나? 뭐 저개장 능력이 더 작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50톤 로를 100톤 로로 확장하기 위한 시험 용해에서 용해 시간은 지정된 시간보다 2시간, 3시간으로 지연되었고 로 바닥은 수시로 침식되는 등 갖가지 사고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황철의 영웅들에게는 몸을 10백으로 쪼개서라도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은 숨이 붙어있는 한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50톤 노 자리에 100톤짜리 평로를 세워놓고 처치물을 뽑던 날 작가 윤세중 선생님은 격동과 감격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국에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조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재능,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도 평로를 일도 세우며 희망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 불굴의 기상은 작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고 그 과정을 직접 현실에서 목격한 그는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를 훌륭히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이 작가 선생님이 처음 우리 기업소에 왔을 때 기사동지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는 작가동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노동자들과 이 작가동지와의 그런 노무도 허물없고 또 이제 친숙하던 나머지 이 작가 선생님을 보고 종수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소설책이 세상에 나오자 우리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저저마다 이 소설책을 사서 보면서 정수 아바이가 책을 썼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정말 소설책을 보면서 이야기거리도 많았고 일화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 소설책에 노동자로 형상한 이제 김유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유상이 그 원형을 보면서 이 김유상이는 누구 같다. 또 설계실의 링태훈 기사는 또 누구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때 실제로 이 노동자로 형상한 이 김유상은 우리 기업소에서 평로건설에 많은 이제 미운을 세우고 당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은 이중 노력 영웅인 추상수 영웅을 형상했고
또 설계실의 림태훈 이 젊은 기사는 우리 기업소에서 부기사상 사업을 오래 한 심상훈이라는 이런 일꾼을 형성했습니다. 추상수 동지, 이분이 윤세중 선생님의 소설 시련 속에서에서 황예제철소의 노동자의 전용으로 형상된 인물의 원형입니다. 평범한 평로 용예공이었던 그는 해방 전 지옥의 기름가마와도 같았던 일제의 경리포 제철소에서 가혹한 소년 노동으로부터 제철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피는 물나는 학대와 멸시 속에서 외놈의 샘물이 아니라 해방된 땅에서 조선의 샘물을 끓이는 것이 한생의 소원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전후 파괴된 평로는 생사기로에 놓여 씨름하는 자기의 살부치와도 같았습니다. 하기에 그는 평로건설에서 자기의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고 마침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과 8개월 안에 무참히 파괴되었던 평로를 복구하여 3개년 계획과제를 138%로 초과 완수했습니다. 원도중, 김기모, 한홍씨, 이들이 전후 황예제철소의 강철기둥을 그토록 옥색에 떠봤던 열혈의 충신들이었고 소설 속에 잊지 못할 영원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때 황예제철소의 용광로 복구는 새 곳과 낡은 곳,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대결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공업화도 실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용광로를 자체로 건설하겠는가? 용광로야 어디 망치로 두드리고 떼고 붙여서 만드는 것인가고 하면서 시비에 나섰습니다. 그때 오보일 수령님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믿자고, 우리가 구두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황철 노동계급의 힘과 그들의 기술을 믿고 용광로를 자체로 복구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용광로 복구에서 제일 난 문제는 4,000마력 송풍기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송풍기로 말하면 진짜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고 발통이 다 산성 조각이 나서 누구도 살린다고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급들은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사대주의자들은 4,000마력 송풍기가 무슨 아이들 노릇감이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송풍기 수입에 되어 있으니 1월에 되어 있는 작업을 8월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황철 노동계급들은 당신이 뭐길래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가업을 흥정하려 두나?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믿음이면 송풍기를 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당장 물러가라고 주상같이 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믿음이면 무엇인들 못해내겠는가. 남을 쳐다보는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 황예제철소의 천하지 대본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공장을 일떠세우자. 불도가니처럼 끓어본지는 이 신념으로 황철의 노동계급은 대형 기중기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로와 같은 큰 야금로를 조립할 수 없다던 보수주의자들과 소국분자들의 헐어빠진 주장과 경험에 종지부를 찍고 60m의 철탑 위에 쇠밧줄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로종 설비들과 관들을 끌어올렸으며 120여 개의 로체 옹벽 기둥 공사에서도 또다시 성공하여 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때의 황철의 모습을 당시 노동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용광로의 주 설비인 송풍기의 시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청소하고 경험이 적은 그들은 오로지 당과 조국에 바치는 충성으로 하여 설계 자료를 가지지 못한 조건 하에서도 수많은 기술적 개조와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것 설계 일꾼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자랑하게 된다. 이제
용광로의 불길 오를 날은 멀지 않았다. 황철의 노동계급.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용광로를 건설하는 것은 우주 로켓을 쏜 곳에 못지않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 깊이 새겨안고 마침내 송림 땅에 지심 깊이 뿌리박은 웅장한 용광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도세우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죽혀세운 군애우로 새들이 난다. 그 모진 싸움 속에서도 가슴 드놀지 않던 제철공들의 무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흔들며 우리 이 자리를 지켜 오늘을 맞는 것처럼 평화로운 조국의 하늘가에 어디로 가도 기쁘고 즐거운 바다와 산과 들, 그리움에 찬 보금자리를 다시 찾아 새들은 숲으로 간다. 제철공들의 그 무쇠의 가슴을 흔들며. 잠떼고 옥센 사나이들의 무쇠 가슴을 흔들며 날아오르던 그날의 새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성하게 펼쳐진 자기의 정든 보금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나래치며 외칠 것입니다. 이런 열혈의 투사들, 벌굴의 투사들이 위대한 조선을 떠올렸다고. 벌써 세탈지대 산물을 뻗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세로 나간다면 올해 우리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은 문제없습니다. 정말이지 애로와 난간도 많고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후 잿더미 속에서 불가능을 몰랐던 전세대 황철 노동부의 그 정신, 그 바통을 꿋꿋이 이어 우리를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철생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국주의 강적을 물리친 전승의 언덕에서 또 하나의 전설적인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 부족한 것은 너무도 많았지만 조금도 조건 타발이나 불평을 몰랐던 우리 혁명의 노세대들. 그들의 고귀한 정신은 오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 세대들의 줄기찬 투쟁 속에 변함없이 꿋꿋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조국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만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전설적인 기적과 위훈을 떨쳐온 우리의 믿어온 주인공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